결혼을 포기한 이유가 사랑이 식어서라면 차라리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소개팅으로 만났고 성실했고 도박도 안 하고 사고도 없고 이 사람이라면 최소한 무너지진 않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가 제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결혼해도 아빠 생활비는 계속 보내야 해. 형제랑 매달 100씩. 나중엔 모시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둘의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는 계약이라는 걸요. 사랑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현실 앞에서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라고 해요. 올해 33이고요. 최근에 연애를 끝냈어요. 아니, 정확히는 결혼을 포기했어요. 남자친구 이름은 박준혁이에요. 34이고요.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볼게요. 준혁 씨를 처음 만난 건 10년 전이에요. 제가 23, 준혁 씨가 24이었을 때요. 소개팅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요. 몇 번 만났는데 솔직히 그때는 서로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준혁 씨가 좀 무뚝뚝하다고 느꼈고 준혁 씨는 제가 좀 까다롭다고 느꼈대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어요.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고 서로 잊고 살았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33이 됐고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애도 몇 번 했고 이별도 몇 번 겪었어요. 결혼 생각도 했지만 적당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어느 날 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요. 민서 씨,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냐고요. 솔직히 잘 기억 안 났어요. 10년 전 일인데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 그 사람이구나. 네, 기억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민서 씨는요? 저도 잘 지냈어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준혁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어요. 저도 준혁 씨한테 물어봤고요. 준혁 씨는 10년 동안 꾸준히 일했대요.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계속 다니고 있고 이제 과장이 됐대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민서 씨는요? 저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들어온 지 5년 됐어요. 오, 대단하네요. 뭐가요? 아니, 요즘 여자분들 커리어 유지하기 힘든데. 그렇긴 하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10년 전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이제는 편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준혁 씨가 물어봤어요. 민서 씨, 혹시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이번 주말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준혁 씨는 10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말투도 차분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10년이나 됐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혁 씨는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회사 생활, 취미, 요즘 관심사 같은 거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가 잘 통했어요. 10년 전에는 안 맞았던 대화가 이제는 너무 잘 맞았어요. 신기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서로 성숙해져서 그런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만났어요. 대화할수록 준혁 씨가 좋았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말했어요. 민서 씨, 저희 사귈까요? 갑작스러웠어요. 근데 싫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준혁 씨와의 연애는 편했어요. 10년 전 소개팅 때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준혁 씨는 제게 잘해줬어요. 데이트도 챙기고 기념일도 잊지 않고 제 말도 잘 들어줬어요. 무엇보다 일을 이해해줬어요. 민서야, 오늘 야근해? 응, 미안.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괜찮아. 힘내고 끝나면 연락해. 다른 남자친구들은 이럴 때 삐지곤 했는데 준혁 씨는 달랐어요.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저도 준혁 씨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준혁 씨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준혁 씨 회사 일도 들어주고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어요. 일도 커리어도 개인 시간도요. 이런 관계가 좋았어요. 서로를 묶어두지 않고 각자 삶을 살면서도 함께하는 느낌이요. 6개월쯤 사귀었을 때 준혁 씨가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했어요. 민서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 어때? 벌써? 응. 나는 민서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린다는 건 결혼을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좋아. 준혁 씨 부모님을 만났어요. 식당에서요. 어서 와요, 민서 씨. 안녕하세요.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준혁 씨 어머니는 따뜻하셨어요. 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나쁘지 않으셨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민서 씨는 뭐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느 회사요? 중견기업이요. IT 쪽이에요. 오, 그래요? 요즘 잘 나가는 분야네요. 그렇긴 하죠. 결혼하고도 계속 일할 거예요? 그럴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준혁 씨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졌어요. 준혁 씨한테 물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일 계속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 응. 어머니는 원래 표정이 그래. 그래? 응.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한 달 후 제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준혁 씨를 좋아하셨어요. 민서야, 준혁 씨 괜찮은 사람 같다. 그치? 성실해 보이고 말도 차분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잘 만났다. 고마워, 아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이제 결혼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근데 준혁 씨는 결혼 얘기를 안 꺼냈어요. 저도 먼저 꺼내기는 부담스러웠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간 사귀면서 준혁 씨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준혁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10년 넘게 다니면서 연차도 거의 안 쓰고 지각도 한 적 없고 병가도 낸 적 없대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준혁 씨는 돈을 아껴 썼어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곳은 안 가고 적당한 곳으로 갔어요. 옷도 자주 안 사고 취미도 돈 안 드는 걸로 했어요.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가끔은 비싼 식당도 가고 싶고 좋은 옷도 사고 싶은데. 근데 이해가 됐어요. 준혁 씨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었거든요. 민서야, 나는 집 사려고 모으고 있어. 집? 응. 결혼하면 필요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모았어? 지금 한 3천 정도? 와, 대단하다. 아니야. 더 모아야 해. 준혁 씨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5천은 모아야 전세 들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응원했어요. 나도 모을게. 같이 모으자. 고마워, 민서야. 우리는 같이 저축했어요. 저도 월급에서 최대한 아껴서 적금 들고 예금도 했어요. 데이트 비용도 줄였어요.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요리해 먹고 영화관 대신 넷플릭스 보고 여행 대신 근교로 당일치기 다녔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게요. 1년 반쯤 사귀었을 때 준혁 씨가 말했어요. 민서야, 나 이제 4천 모았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민서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열심히 모은 거지. 민서도 같이 아껴줘서 가능했어.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집 마련할 수 있어. 응, 힘내자. 나 정말 민서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평생 함께하겠구나. 준혁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지금 당장 많지 않아도 꾸준히 모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성실함이고 책임감이고 함께 노력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준혁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준혁 씨와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주중에는 각자 일하고 주말에 만났어요. 가끔 주중에 퇴근 후 만나기도 했지만 둘 다 바빠서 자주는 못 만났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질릴 수도 있는데 적당히 만나니까 항상 그리웠어요. 주말 데이트는 주로 산책이나 카페였어요. 돈 안 드는 데이트예요. 한강 걷기, 동네 산책,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 떨기. 처음에는 좀 심심했어요. 다른 커플들은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는데 우리는 항상 비슷한 데이트를 하니까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좋았어요. 소박하지만 편안한 시간이요. 준혁 씨랑 있으면 특별한 걸 안 해도 좋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2년쯤 사귀었을 때 친구 수정이가 물었어요. 민서야, 너 준혁이 오빠랑 언제 결혼해? 글쎄, 아직 얘기 안 나왔어. 2년 사귀었는데? 응. 준혁이 오빠는 뭐래? 아직 준비 더 해야 한대. 준비? 돈 모으는 거. 집 사려면 더 모아야 한대. 아, 그렇구나. 수정이 표정이 미묘했어요. 왜? 아니, 그냥. 2년이면 충분히 결혼해도 되는 시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준비가 필요하잖아. 그래, 맞아. 근데 민서야, 너 나이가 33이잖아. 알아. 아이 낳을 거면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저는 33이에요. 결혼하고 애 낳으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날 밤 준혁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아, 우리 결혼 언제 할까? 응? 갑자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우리 사귄 지 2년 됐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슬슬 결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준혁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민서야, 미안한데 나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왜? 돈을 좀 더 모으고 싶어. 지금도 4천이나 모았잖아. 4천으로는 부족해. 얼마나 더 필요한데? 최소 5천은 있어야 전세 들 수 있어. 1천 더 모으면 되잖아.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지.
결혼식 비용도 있고 혼수도 있고. 그건 내가 부담할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왜?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 내가 다 부담해야지. 준혁 씨는 고집이 셌어요. 자기가 남자니까 자기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준혁 씨가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프로포즈 하겠지 생각하면서요. 근데 준혁 씨는 여전히 결혼 얘기를 안 꺼냈어요. 저도 더 이상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말했는데 또 말하면 재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준혁 씨가 저를 호텔 라운지로 데려갔어요. 준혁아, 여기 왜 왔어? 그냥. 비싸지 않아?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 무슨 날인데?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고 케이크도 시켰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하던 행동이에요. 준혁 씨는 늘 돈을 아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준혁아, 오늘 무슨 날이야? 민서야. 응?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준혁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벨벳 상자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이게. 준혁 씨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민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아무 예고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준혁이가 드디어 프로포즈 하는구나. 응, 할게. 정말? 응, 정말. 고마워, 민서야. 준혁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예쁜 반지였어요. 크진 않았지만 반짝거렸어요. 예뻐? 응, 너무 예뻐. 다행이다. 고르느라 힘들었어. 언제 샀어? 1달 전쯤. 왜 이제야 줬어? 용기가 안 났어. 왜?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바보 같은 소리. 내가 왜 거절해? 그치? 고마워, 민서야.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반지를 쳐다봤어요.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반지가 반짝이는 걸 봤어요.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준혁 씨랑 평생 함께 하는구나.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 프로포즈 받았어. 정말? 축하한다, 민서야. 고마워. 반지 받았어? 응. 보여줘. 영상통화로 반지를 보여드렸어요. 예쁘다. 그치? 준혁 씨 마음이 느껴지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잘됐다, 민서야.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다들 축하해줬어요. 수정이도요. 민서야, 축하해. 고마워. 드디어 하는구나. 응. 행복하게 살아. 응, 노력할게.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설레고 행복해서요. 계속 반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준혁 씨랑 어떻게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아이는 언제 낳을까?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행복이 일주일밖에 안 갈 거라는 걸요. 프로포즈 받은 다음 주말에 준혁 씨를 만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민서야, 우리 결혼 날짜부터 정할까? 좋아. 언제가 좋을까? 내년 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지금이 가을인데 내년 봄이면 6개월 후잖아. 그래도 준비할 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많아? 예식장도 잡아야 하고 스드메도 해야 하고. 그 정도면 3개월이면 되지 않아? 그래도 여유 있게. 알았어. 그럼 내년 4월. 응, 좋아. 날짜를 정했어요. 그 다음은 예식장이었어요. 민서야,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 글쎄, 어디가 좋을까? 나는 소박하게 하고 싶어. 나도.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 그치? 그럼 작은 예식장으로 하자. 좋아. 그 다음은 신혼집이었어요. 민서야,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전세? 응. 나 지금 4천 정도 있어. 나도 2천 있어. 그럼 합치면 6천이네. 응. 그 정도면 괜찮은 전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혁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민서야. 응. 미안한데 나 4천 다 쓸 수가 없어. 왜? 그게 좀 복잡해. 뭐가? 준혁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서야, 사실은 말이야. 응. 나 원래 5천 모았었어. 그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1천을 썼어. 왜? 준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병원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비? 응. 아버지가 작년에 쓰러지셨어.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말해야지. 미안해. 그래서 병원비로 1천을 쓴 거야? 응. 지금 아버지는 어떠신데? 많이 좋아지셨어. 근데 계속 관리가 필요하셔. 그렇구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혁 씨가 5천을 모았었는데 1천을 병원비로 썼다니. 물론 아버지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준혁아, 그런 일은 나한테 말해줘야지. 미안해. 다음부턴 말할게. 그래. 그럼 지금 4천이 있다는 거지? 응. 그럼 내 2천이랑 합치면 6천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민서야. 또 뭐야? 미안한데 4천 중에서 3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 1천은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비상금? 응. 혹시 또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혁 씨 말도 이해가 갔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비상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럼 전세 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준혁아, 그럼 우리 5천으로 전세 들어야 하는 거야? 응. 미안해. 5천으로 괜찮은 전세 구할 수 있을까? 좀 작긴 하겠지만 가능할 거야. 얼마나 작은데? 한 20평 정도. 20평이면 신혼집으로는 작지 않아? 그래도 둘이 살기엔 괜찮아. 저는 불안했어요. 20평이면 정말 작아요. 방 하나, 거실, 주방. 그게 전부예요. 아이 낳으면 어떡하죠?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모으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전세 5천. 20평 아파트. 신혼집으로는 작지만 그래도 괜찮아. 둘이 살다가 나중에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왜 그럴까?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났어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민서야, 우리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갈까? 좋아. 부동산 몇 군데 알아봤어. 그래? 어디? 경기도 쪽. 경기도? 서울은 안 돼. 서울은 5천으로는 힘들어. 그렇구나. 경기도면 출퇴근 괜찮을 거야.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 반? 시간 반이나? 응. 근데 지하철 한 번에 가니까 괜찮아. 그래도 왕복 3시간이잖아. 준혁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민서야. 내가 돈을 더 모았으면 서울에 집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경기도도 좋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경기도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출퇴근 3시간은 부담이에요. 주말에 경기도로 집을 보러 갔어요.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서 몇 군데를 봤어요. 첫 번째 집은 너무 낡았어요. 벽지도 누렇고 화장실도 오래됐고 주방도 낡았어요. 두 번째 집은 좀 나았지만 너무 작았어요.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신혼집이라기보다는 원룸 같았어요. 세 번째 집은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햇볕도 잘 들었어요. 근데 역에서 멀었어요. 걸어서 20분. 그것도 부담이었어요. 준혁 씨가 물었어요. 민서야, 어때? 글쎄, 다 애매한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래. 좀 더 알아볼까? 그래야 할 것 같아. 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준혁 씨가 말했어요. 민서야, 미안해. 왜? 내가 돈을 더 모았으면 좋은 집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친구 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정아, 나 고민이 있어. 뭔데? 준혁이 오빠랑 집 보러 갔는데. 응. 다 별로더라. 왜? 다 낡거나 작거나 멀거나. 전세금이 얼마인데? 5천. 5천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민서야, 근데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그래? 응. 나도 처음 결혼할 때 작은 집에서 시작했어. 근데 몇 년 살다가 이사 갔어. 그렇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없어. 수정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다음 주에 또 집을 보러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이었어요. 조금 더 서울 가까운 곳이요. 근데 전세금이 5,500이었어요. 준혁아, 여기 5,500인데. 응. 알아. 우리 5천밖에 없잖아.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월세? 응. 전세금 5천 넣고 나머지는 월세로. 월세가 얼마나 되는데? 한 50만 원? 50만 원이나? 응. 그건 부담 아니야? 좀 부담되긴 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어쩔 수 없어? 다른 집 보면 되잖아. 민서야, 우리 몇 주째 집 보러 다니잖아.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그래도 월세 50만 원은 너무 부담이야. 그럼 어떡해? 저는 답답했어요. 왜 5천으로 괜찮은 전세가 없는 거죠? 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준혁 씨가 말했어요.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뭐? 나 원래 전세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5천으로는 힘들어.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는 거야? 응.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내가 실망할까봐. 실망하긴. 근데 그래도 말해줘야지. 미안해. 그날도 집을 못 구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 왜? 전세금이 부족해서. 얼마나 부족한데? 5천밖에 없는데 요즘 집들이 다 5,500, 6천이래. 그렇구나. 그래서 월세로 전환해야 할 것 같아. 월세? 월세가 얼마나 되는데? 50만 원 정도. 그건 부담 아니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서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하다. 괜찮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미안하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집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일주일 후 준혁 씨가 연락했어요. 민서야, 집 하나 괜찮은 거 찾았어. 진짜? 어디? 경기도인데 역에서 가깝고 깨끗해. 전세야? 응, 전세 5천. 와, 진짜? 보러 가자. 주말에 보러 갔어요. 집은 정말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역에서도 가까웠어요. 준혁아, 여기 좋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로 하자. 응, 좋아. 계약하려고 집주인을 만났어요. 집주인은 40대 중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계약서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물었어요. 신혼부부시죠?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전세금은 5천이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가요? 이 집 2년 후에 전세갱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요? 제가 이 집을 팔 계획이 있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2년 후에 이사 가셔야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년 후에 또 이사를 가야 한다고요? 준혁 씨가 물었어요. 그럼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집을 나와서 준혁 씨한테 물었어요. 준혁아, 2년 후에 또 이사 가야 한대. 응, 들었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지금 구할 수 있는 집이 이게 최선이야. 그렇긴 한데 2년 안에 돈 더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자. 응, 그러자. 근데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2년 안에 돈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2년 후 전세가는 또 얼마나 올라 있을까? 집을 구하고 나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준혁 씨는 작은 예식장을 원했어요. 하객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민서야, 우리 결혼식 작게 하자. 얼마나 작게? 하객 100명 정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적당한 것 같은데. 우리 친척들만 해도 많은데. 그럼 친구들은 줄이고. 친구들을 왜 줄여? 결혼식 비용 아끼려고.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혁 씨는 모든 걸 비용으로 계산했어요. 하객이 많으면 식사 비용이 늘어나니까 줄이자고 했어요. 예식장도 저렴한 곳으로 하자고 했어요. 스드메도 최소한으로만 하자고 했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물론 비용을 아끼는 건 중요해요. 근데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인데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싶었어요. 준혁아, 우리 결혼식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초라하진 않아. 소박한 거지. 소박한 것과 초라한 건 다르잖아. 민서야, 우리 돈이 많지 않잖아. 아껴야지. 알아.
근데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식도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준혁 씨가 표정이 굳었어요. 민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너무 아끼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알아. 근데 현재도 중요하잖아. 민서야, 나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할수록 싸우게 될 것 같았거든요. 프로포즈 받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을 보러 다니고 현실을 마주하고 준혁 씨와 의견이 안 맞고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를 사랑해요. 근데요, 돈이 없어요. 아니, 없는 건 아닌데 부족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더 있었거든요. 준혁 씨 가족에 대해서요. 매달 300만 원이요. 제 남자친구가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요.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됐네요. 월급이 3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보낸대요. 그럼 본인은 5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프로포즈하고 나서야 말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 얘기 나올 때요. 그때 알았어요. 이 결혼은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는 걸요. 준혁 씨 가족, 준혁 씨 아버지, 준혁 씨 동생.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요. 프로포즈 받고 10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혁 씨랑 카페에서 만나서 결혼 자금 얘기를 했어요. 민서야, 우리 구체적으로 돈 계산 좀 해보자. 응, 그래야지. 준혁 씨가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 내가 4천 있고 민서가 2천 있으니까 총 6천이야. 응. 여기서 전세 5천 빼면 1천 남아. 응. 이 1천으로 결혼식이랑 혼수해야 해. 1천으로 되겠어? 빡빡하긴 한데 최대한 아껴 쓰면 될 거야. 준혁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혼식 비용 300, 스드메 200, 혼수 500.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시작해도 되나 싶었어요. 준혁아, 그런데 말이야. 응? 우리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혁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민서야. 응?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뭔데? 준혁 씨가 심호흡을 했어요. 나 지금 월급에서 돈을 좀 보내고 있어. 누구한테? 우리 집에. 얼마나? 준혁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준혁아, 얼마나 보낸다고? 한 300 정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00이라고? 응. 매달? 응. 준혁 씨 월급이 얼마더라? 그럼 본인은 50으로 사는 거야? 응. 어떻게 50으로 살아? 최대한 아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매달 300만 원을 보낸다고요? 그럼 본인은 50만 원으로 살고요? 그게 말이 돼요? 준혁아, 왜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그게 아버지가 일을 못하셔. 일을 못해? 응. 작년에 쓰러지신 후로 계속 아프셔서.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해. 300씩이나? 응. 우리 집 생활비가 그 정도 들어. 잠깐, 준혁 씨네 가족이 몇 명인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동생은 일 안 해?
준혁 씨가 또 멈칫했어요. 그게 동생이 지금 백수야. 백수. 응. 작년에 회사 그만뒀어. 왜?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럼 지금 뭐 해? 집에 있어. 일 안 구해? 구하긴 하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대.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프셔서 일 못하고 동생은 백수고 그래서 준혁이가 혼자 다 부양하는 거야? 그렇게 되긴 했어. 언제부터? 작년부터. 1년 넘게. 응. 그럼 앞으로는? 준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계속 보내야 할 것 같아. 계속? 언제까지? 아버지가 다시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힘들다고 하셨어.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 최소 2년. 2년? 응. 그럼 우리 결혼하고 2년 동안 매달 300씩 보내야 한다는 거야? 준혁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준혁아, 잠깐만. 내가 정리 좀 해볼게. 응. 준혁이가 지금 월급 350 받는데 300은 집에 보내고 50으로 살고 있다. 응. 그럼 데이트 비용은? 적금 깨서 썼어. 적금을? 응. 그래서 5천 모은 게 4천으로 줄어든 거야? 그것도 있고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아까 병원비로 1천 썼다고 했잖아. 응, 그건 급하게 쓴 거고 데이트 비용은 적금에서 조금씩 뺀 거야. 얼마나 뺐는데? 한 500 정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원래 5,500 모았는데 1천은 병원비, 500은 데이트 비용, 그래서 4천 남은 거야? 응. 준혁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우리 결혼하잖아. 그럼 생활비 필요하잖아. 응. 근데 준혁이가 300씩 보내면 50밖에 안 남는데 그걸로 어떻게 살아? 준혁 씨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게 민서야. 응? 미안한데 당분간은 민서가 생활비 부담해 줄 수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생활비를? 응. 내가 집안 사정 좋아질 때까지만. 그게 언제인데? 2년 정도? 2년 동안 내가 생활비를 다 부담하라고? 응. 미안해. 준혁아,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한 200 정도. 200? 식비,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다 합치면 300은 나와. 그렇게 많이? 응. 그것도 최소한으로 쓸 때. 그럼 민서 월급이 얼마야? 그럼 300 쓰고 100 남네. 응.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제 월급 400에서 300을 생활비로 쓰면 저한테는 100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제 용돈도 쓰고 적금도 들고 비상금도 모아야 해요. 100으로 어떻게 해요? 준혁아, 그럼 나는 저축을 못하는 거야? 당분간은 그럴 수도 있어. 당분간이 2년이라며? 응. 2년 동안 저축 못하라고. 미안해, 민서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잖아. 그건 알아. 근데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준혁 씨 표정이 굳었어요. 민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준혁이 아버지가 아픈 거 안타까워. 근데 그게 왜 우리 생활비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민서야, 우리 결혼하면 가족이잖아. 가족이어도 선은 있어야지. 선? 응. 준혁이 부모님은 준혁이가 부양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우리 생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준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야, 나는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나도 이해하고 싶어.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매달 300씩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생활비까지 내가 다 부담하라고? 그게 아니라 당분간만. 당분간이 2년이잖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카페를 나와서 공원을 걸었어요. 둘 다 침묵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동생 얘기 좀 더 해줄래? 동생? 응. 왜 일 안 해? 아까 말했잖아. 적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백수로 있는 거야? 응. 몇 살인데? 30. 30이면 한창 일할 나이잖아. 응. 근데 왜 일 안 해? 찾고는 있대. 언제부터 찾고 있는데? 작년부터. 1년 넘게 못 구했어? 응. 그럼 아무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좀 까다로워. 까다로워? 응. 연봉이랑 회사 위치랑 업무 내용이랑 다 마음에 들어야 간대. 그런 회사가 어딨어?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동생이 안 들어. 그럼 계속 백수로 있겠네. 그런 것 같아. 준혁아, 그럼 동생은 앞으로도 계속 준혁이한테 얹혀 사는 거야? 준혁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준혁아, 대답해봐. 아마 그럴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동생이 일을 안 하는데. 강제로라도 시켜야지. 어떡해. 부모님이 압박하든가. 우리 부모님은 동생한테 약해. 왜? 막내니까. 그게 이유가 돼? 안 되긴 하지. 근데 현실이 그래.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줘. 뭐? 동생, 앞으로도 계속 백수일 것 같아?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럼 준혁이가 계속 먹여 살려야 하는 거네.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아. 언제까지? 모르겠어. 평생? 준혁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었어요. 준혁 씨 월급 350만 원. 가족에게 보내는 돈 300만 원. 준혁 씨가 쓸 수 있는 돈 50만 원. 제 월급 4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제가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 합치면 150만 원이에요. 부부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50만 원이요. 거기서 제 용돈, 준혁 씨 용돈, 비상금, 적금 다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적자예요. 그리고 이게 2년 동안 계속된다고요? 아니, 2년 후에는 나아질까요? 아버지가 2년 후에 일하실 수 있을까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은요? 2년 후에도 백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준혁 씨는 평생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요? 준혁 씨를 도와서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이게 결혼인가요? 친구 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정아, 나 큰일 났어. 왜? 준혁이 오빠가 매달 300씩 집에 보낸대. 300?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럼 본인은 50으로 사는 거야? 응.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민서야, 솔직하게 말할게. 응. 그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준혁이 오빠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근데 이건 너무 심해. 나도 알아. 그리고 민서야, 이건 당분간 문제가 아니야. 응? 평생 문제야. 수정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다음 날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니? 준혁이 오빠가 매달 300씩 집에 보낸대.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300? 왜?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래도 300은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준혁 씨는 얼마로 사는데? 50으로 어떻게 살아? 최대한 아껴 쓴대.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서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알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내가 부담해야 할 것 같아. 뭐? 준혁이 오빠가 계속 300씩 보내야 하니까. 그건 안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엄마 솔직하게 말할게. 응. 그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지금도 힘든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힘들 거야. 나도 알아. 그리고 민서야, 한 가지 더 생각해봐. 뭐? 아이. 응. 아이 낳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렇긴 하지. 근데 준혁 씨가 계속 300씩 보내면 아이 키울 돈이 있겠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 못한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분유, 기저귀, 옷, 장난감, 나중에는 학원비까지. 근데 준혁 씨가 계속 300씩 보내면요. 아이 키울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아빠 생각엔 준혁 씨가 가족을 너무 우선시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부모님 부양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그게 본인 생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민서야, 더 중요한 건 동생이야. 동생? 응. 30 먹은 동생이 백수로 있으면서 형한테 얹혀 사는 게 말이 되니? 안 되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며? 응. 민서야, 그건 준혁 씨 문제가 아니라 준혁 씨 가족 문제야.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준혁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혁 씨 가족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준혁 씨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봤어요. 결혼 첫 해. 저는 생활비 300을 부담해요. 준혁 씨는 가족에게 300을 보내요. 우리는 150으로 살아요. 적금도 못 들고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해요. 결혼 2년 차. 똑같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프시고 동생은 여전히 백수예요. 저는 계속 생활비 300을 부담해요. 준혁 씨는 계속 300을 보내요. 결혼 3년 차. 임신을 해요. 출산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2년 동안 적금을 못 들었으니까요. 어떻게 하죠? 친정에서 빌려요? 아니면 대출 받아요? 결혼 4년 차. 아이가 태어났어요. 육아 비용이 들어가요. 분유, 기저귀, 옷. 한 달에 100은 들어요. 근데 우리는 150으로 살고 있어요. 100을 육아비로 쓰면 50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살아요? 결혼 5년 차.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요. 어린이집 비용이 들어가요. 한 달에 50. 그럼 이제 남는 게 없어요. 적자예요. 결혼 10년 차. 아이가 학교에 가요.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준혁 씨는 여전히 300을 보내요. 아버지는 나아지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동생은 취직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결혼 20년 차. 아이가 대학에 가요. 등록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20년 동안 모은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죠? 학자금 대출 받아요? 결혼 30년 차. 우리는 50살이 넘었어요.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평생 모은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죠? 자식한테 손 벌려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요. 이제 준혁 씨 부모님이 더 늙으셨을 거예요. 요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해요. 평생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준혁 씨를 만났어요. 진지하게 대화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뭔데? 어제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응. 나 이 결혼 자신이 없어. 준혁 씨 표정이 굳었어요. 민서야,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매달 300씩 보내는 거, 생활비를 내가 부담하는 거, 동생이 백수인 거 다 생각해봤어. 응.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안 서. 민서야, 나는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나도 이해하고 싶어. 근데 이건 너무 심해. 뭐가 심해? 준혁이 가족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게 내가 언제 책임지라고 했어? 그럼 뭔데? 생활비 내가 부담하라는 거 아니야? 당분간만.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잖아. 최대 2년. 2년 후에 정말 상황이 나아질까? 나아질 거야. 어떻게 확신해? 아버지가 나아지실 거야. 정말? 의사 선생님이 뭐래? 당분간은 힘들다고. 그것 봐. 확신이 없잖아. 그래도 나아지실 거야. 그리고 동생은? 동생도 취직할 거야. 언제? 모르겠어. 그것 봐. 동생도 확신이 없잖아. 준혁 씨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가족한테 보내는 돈을 줄여. 그건 안 돼. 왜? 우리 가족이 생활을 못해. 300이 다 필요해. 응. 100만 보내면 안 돼. 그건 부족해. 왜? 생활비가 그 정도 들어. 그럼 동생 보고 일하라고 해. 동생이 일을 안 하잖아. 강제로라도 시켜야지. 어떻게? 부모님이 압박하든가. 우리 부모님은 동생한테 약해. 그럼 준혁이가 말해야지. 내가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저는 답답했어요. 준혁 씨는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300씩 보낼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을 만났어요. 수정이랑 은지요. 전부 얘기했어요. 준혁 씨 가족 상황, 매달 300씩 보내는 것, 생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수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민서야, 그 결혼하면 안 돼.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준혁이 오빠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근데 이건 너무 심해. 응. 그리고 민서야,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응. 평생 문제야. 은지도 말했어요. 민서야, 나도 수정이 말에 동의해. 너도? 응. 준혁이 오빠가 지금 가족을 부양하는 거잖아. 응. 그런데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될 거야. 알아. 그럼 너는 평생 준혁이 오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아. 그게 가능해? 모르겠어. 민서야, 솔직하게 말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민서야, 대답해봐. 못할 것 같아. 그럼 결정해야지. 수정이 말이 맞았어요. 결정해야 했어요. 이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며칠 후 준혁 씨를 만났어요. 최종적으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준혁아, 나 결정했어. 뭐?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준혁 씨가 얼어붙었어요. 민서야, 무슨 소리야? 미안해. 근데 나 자신이 없어. 왜? 준혁이 가족을 책임지는 게. 민서야, 나는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나도 이해하고 싶었어. 근데 안 되더라. 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민서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돼. 뭐?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현실이야. 준혁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혁아, 미안해. 나 진짜 못하겠어. 민서야,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이미 생각 많이 했어. 민서야, 제발.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놔줘. 민서야, 가지마. 미안해.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준혁 씨가 소리쳤어요. 민서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반지를 벗었어요. 예쁜 반지였어요. 준혁 씨가 정성껏 골라준 반지요. 근데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나 결혼 취소했어. 정말? 응. 잘했어, 민서야.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힘들었지? 응. 울어도 돼.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야, 다시 생각해줘. 민서야, 제발. 나 진짜 잘할게. 전부 무시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준혁 씨가 찾아왔어요. 민서야, 문 열어줘. 가지마.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민서야, 제발. 돌아가줘. 준혁 씨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가끔 준혁 씨 생각이 나요. 밤마다 후회해요. 정말 잘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떠난 건가? 근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해요. 근데요, 저는 준혁 씨 가족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평생요. 어느 날 친정에 갔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민서야, 후회 안 해? 가끔 해. 그래도 잘한 결정이야. 정말? 응. 만약 결혼했으면 평생 힘들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고마워, 엄마. 친구 수정이도 말했어요. 민서야, 너 잘했어. 정말? 응.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결혼이 있어. 그치? 그리고 민서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2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아직도 준혁 씨 생각이 나긴 해요. 근데 후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대신 확신이 커져요. 잘한 결정이었다는 확신이요. 회사에 집중했어요. 일에 몰두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상사한테 칭찬받았어요. 승진 얘기도 나왔어요. 적금도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씩요. 1년 후면 1200이 모여요. 2년 후면 2400이 모여요. 준혁 씨랑 결혼했으면 못 모았을 돈이에요. 여행도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로요. 3일 동안 여행하면서 힐링했어요. 준혁 씨랑 결혼했으면 못 갔을 여행이에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어요. 50씩요. 준혁 씨랑 결혼했으면 못 드렸을 용돈이에요. 조금씩 제 삶이 돌아왔어요. 제가 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삶이요. 누군가의 가족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이요.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공통 친구한테 준혁 씨 소식을 들었어요. 민서야, 준혁이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모르지. 왜? 아직도 매달 300씩 보낸대. 그렇구나. 그리고 동생은 아직도 백수래. 예상했던 대로네. 민서야, 너 잘한 거야. 응. 헤어진 거. 잘한 결정이야.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요. 만약 제가 결혼했다면 지금쯤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을 거예요. 적금도 못 들고 여행도 못 가고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가족에게 많은 돈을 보내는 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족을 부양한다면 여러분도 함께 책임져야 해요. 평생요. 그게 가능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실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해요.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용기 내세요. 헤어지는 거요. 힘들겠지만 지금 헤어지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2년 사귄 사람과 헤어지는 게요. 프로포즈까지 받았는데 거절하는 게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제 미래를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어요. 완전히 정리됐어요. 준혁 씨 생각도 거의 안 나요. 가끔 문득 생각날 때가 있긴 해요.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거나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갈 때요. 근데 그뿐이에요. 후회는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 초반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가족 상황, 경제 상황, 미래 계획, 모든 걸 투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솔직하게 답해줬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서의 선택,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